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밤사이 홍해를 지나던 화물선이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침몰 직전에 놓이자 배를 버리고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민간 선박을 상대로 자행한 공격 중 규모가 가장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 대란과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가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병원을 떠났습니다. 의료 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 면허 취소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강대강 매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 낮 12시부터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AI 반도체 공급을 위해서 반도체 펀드를 조성 중입니다.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가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을 보완하면서 엔비디아에 대적하기 위한 기업을 설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미국은 대통령의 날로 잠시 쉬어갔습니다. 반면 중국 증시는 긴 연휴를 끝내고 어제 돌아왔는데요. 연휴 동안 관광객과 또 여행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면서 어제 중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요.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보합 수준에서 좀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5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5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가격에 영향을 좀 주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 의도로 풀이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좀 살펴보자면 앞서 실시간 정보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비대면 의료주들이 좀 잘 가고 있고요. HLB 그룹주 흐름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괜찮습니다. 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서 50만 원대로 털썩 내려앉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반적인 지수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오늘 1.11% 하락하면서 움직입니다. 어제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잠시 쉬어가고요. 2,65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가 오늘 물량 담아내면서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엇갈린 흐름 좀 유지하고 있고요. 0.52% 상승하면서 86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함께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 여기서도 개인 투자자가 오늘 홀로 담아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초록밴드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장은 전반적으로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상승, 코스닥이 하락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좀 상황이 반전된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오전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은 오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부분들은 정고점을 앞두고 약간 쉬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단기가 될지 약간 중기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1차적으로 보면은 추세 이탈은 아니고요. 잠시 쉬어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되고 코스닥은 아직 정고점까지는 매물대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엇갈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은 강세를 보였던 코스피 부분들이 약세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았던 코스닥 부분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런 키높이 장세가 이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어떤 미 증시는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어떤 부분이 흐름이 약간 지배적인데 전체 이제 시장의 또 흐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성장 섹터
부분, 코스닥에서는 고성장 섹터고 코스피 부분에서는 저 PBR 종목군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슈적으로 보면은 현재 의료 쪽 관련된 어떤 정치적보다는 어떤 사회적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쪽에 또 바이오 쪽의 순환매가 아직은 마지막에 어떤 그 상승의 어떤 주자 섹터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요. 잠시 지수적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전체 이제 이 코스피 부분들이 이제 신고가를 이제 보여준다 하는 것은 작년의 고점을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작년에 어떤 전체 어떤 사이클의 어떤 흐름들이 상승과 조정, 이 박스권 상단을 넘어가는 어떤 흐름들은 경기적인 어떤 요소와 거의 일치를 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좋아진다는 개념인데 만약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경기 회복이 더디거나 또는 바닥을 계속해서 다지고 있다면은 신고가는 나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턴어라운드 되면서 간다고 했을 때는 이 박스권을 넘어가는 흐름들인데 올해 부분들이 벌써 지금 2개월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앞으로 최소한 상반기나 어떤 2분기나 3분기가 보통 피크를 좀 달리고 있죠. 선반영이 되면 2분기에 피크를 좀 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는 상당히 부분 남아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파동은 큰 사이클을 앞두고 탄생 파동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강세가 간다는 개념이고 다시 말해 또 1년짜리의 전 탄생 파동이 나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큰 강세장이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1년짜리 탄생 파동 이렇게 나왔죠. 1, 2, 3 그리고 1년 안에서 3개월짜리 탄생 파동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3파동의 3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세장이 좀 더 지속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걸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그 2000년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한 장이 열릴 것이냐. 물론 이 부분들은 쉽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은 1파동, 2파동 이게 조정파동이기 때문에 이제 기간 조정이 있는데 언젠가는 이 파동의 어떤 반복이 3파동은 언젠가는 나와줄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는 넘지 못하고 세 번째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올해 해야 될 부분들은 저는 증권사 보고서는 상당 부분 여러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지만은 저는 3,000포인트는 기본으로 올해 갈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고점까지 갔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언젠가는 이 신고가를 형성이 좀 되리라 좀 생각이 되고 전체 주기는 보통 5년에서 6년 주기의 어떤 사이클이기 때문에 3,300이 넘는 부분들은 뭐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이나 내후년이 좀 될 확률이 많은데 이제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어떤 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바닥권의 시기에 태동이 되는 산업 이 부분들은 AI 산업이 좀 되죠. 로봇 산업 이 부분들이 시장에 점점점 침투되기까지는 2년에서 3년 이런 부분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에너지 비축들이 충분히 좀 일어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올해 상반기는 적극적으로 다만 단기적으로는 약간 숭고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주셨습니다. 올해는 강세장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상반기에는 적극적으로 매매 전략을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초록밴드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을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엇갈린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대비해서 저점 계속 낮춰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 대비해서는 그래도 몸이 좀 높아져 있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좀 소폭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전장을 좀 빛내줬던 핫상한가 종목들이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네마스터입니다. 오픈 AI의 소라 수혜주로 부각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장 직후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두 번째 휴림 에이텍입니다. 휴림 에이텍과 휴림 네트워크스가 주식 병합을 끝내고 매매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래가 재개된 첫날 오늘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이노뎁입니다. 이노뎁 역시 오늘 오픈 AI의 소라의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핫상한가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 중 베스트 종목 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이노뎁입니다. 네,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이노뎁입니다. 어제 저희가 오픈 AI 소라의 수혜주로 키네마스터 또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오늘 동일한 수혜주를 좀 주목을 받으면서 이노뎁이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출시 일정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좀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예, 인공지능 서비스 마지막에 진화의 마지막 단계가 영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텍스트에서 이미지, 그다음에 영상까지 어떤 단계적 발전들을 거치고 좀 있죠. 그래서 생성형 AI라는 것은 뭔가 생성을 한다는 개념인데 텍스트에서 이미지, 영상인데 영상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부각이 좀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어제 저 소개를 좀 해드렸던 키네마스터 오늘도 사실은 급등을 좀 했었죠. 그래서 영상 프로그램 관련된 어떤 편집 프로그램이 AI 쪽에 어떤 적용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노뎁이라는 회사 부분들은 CCTV 영상 부분에 이제 실시간 영상 관제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CCTV를 현재 굉장히 관공서나 여러 업체에서 이제 보급이 굉장히 많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둑이 없어지는 부분들, 뭐 카페나 길거리에 물건을 현재 잃어보더라도 대부분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CCTV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관리를 하면서 사람의 또 관제를 현재 어떻게 보면 통제를 대신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확장 좀 해나가는 그런 부분에 어떤 시장 지배력이 1위 업체가 이노뎁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주가 좀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어떤 모든 어떤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서 요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예를 들어서 뭐 산불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하철 모니터에서 사람이 이상하게 뭐 쓰러진다든가 또는 쇼핑몰에서 어떤 훔치는 어떤 그런 이상 징후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또는 학습을 하는 AI가 모든 것을 사전에 이제 포착한다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노뎁이 CCTV 어떤 최대의 어떤 시장 지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수혜주 기대감이 같이 동반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노뎁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완만하게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해주다가 최근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급등했고요. 물론 이제 돌파 매매 정석이죠. 이때 돌파를 좀 해주고 있고 또 거래량이 워낙 현재 크다 보니까 이틀 연속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왕성하게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영상 AI 쪽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이 좀 중요한 건데 이노뎁은 상한가 갔다가 졌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의 이제 숨고르기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노뎁 같은 경우에 실제로 지금은 이제 매매 타이밍은 아니고요. 매매 타이밍은 좀 조정을 보이면 된다. 다만 오늘의 상한가 베스트가 될 만하다 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키네마스터와 함께 이노뎁도 오픈 AI 소라의 수혜주로 함께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갭상승 출발했고요. 윗꼬리 좀 그리면서 상승분을 지금은 좀 많이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오히려 조정을 좀 거친 후에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언제가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초록밴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정확한 매수 타이밍 함께 공유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해보고요. 오후장도 함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 두 가지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시그네틱스입니다. 네, 첫 번째 인기주 종목은 시그네틱스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을 놓고서 고문 일가 그리고 회장 일가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주가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후장에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예, 일단 현재 M&A 관련 또는 현재 지분 관련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슈가 부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오르지는 못했던 부분 현재 후발 종목군들이 부상을 해주고 있는데 시그네틱스는 현재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영풍그룹의 이제 계열사입니다. 계열사 중에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이런 기업과 함께 시그네틱스가 있는데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후공정 조립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적층으로 쌓아올리는 이런 다양한 후공정의 기술 또는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키징 과정, 물론 테스트를 포함해서 이쪽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는 장비주 위주로 많이 시세가 났는데 이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아직 시세가 나지 않는 쪽에 어떤 포커스가 오늘 순환매로 돌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초록 밴드에서 보통 아침에 3개에서 4개 정도가 차트 분석으로 오늘 급등할 만한 종목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시그네틱스는 9시 장 시작하고 나서 바로 현재 제시를 좀 했던 상황이 되는데 이때 상황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제 급등을 해주고 굉장히 많이 급등해주고 매수가 위에서 계속해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매물 소화하고 계속해서 버텨준다면은 오후장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 타이밍이 궁금하시면은 아래 초록 밴드로 현재 들어오시면은 시그네틱스에 대한 오후장 공략 그다음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현재 후공정 패키징 관련된 종목에 대한 분석도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인기주 종목 만나봤습니다. 시그네틱스고요. 반도체 사업을 기본적으로 영위를 좀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한 이슈는 또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제 글로벌 파운드리스 보조금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왔고요. 손정희 회장의 펀드 조성과 관련한 이야기까지 지금 기사가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호재가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지노믹틀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지노믹틀입니다. 지금 3, 4월에는 암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5, 6월에는 임상종양학회 일정이 좀 잡혀 있습니다. 학회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잘 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지노맥트리 부분들은 보통 이제 진단 업체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코로나가 한물 가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가 다시 오지 않는 이상 진단 업체는 시세가 전혀 안 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진단의 어떤 시장에서 코로나만 진단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첨단 기술을 가지고 암이라든가 다른 질병을
진단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 진단 기술을 가지고 이런 쪽에 또 포커스를 맞추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노믹 트리는 대장암 조기 진단에 특화된 그런 제품, 진단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제품을 하고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유암부터 간암까지 6대 암에 대한 모든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장암에 대한 어떤 진단 키트, 요거에 대한 국내외 현재 임상, 그다음에 미국 임상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항암제 어떤 그룹의 위상, 레벨 또 시장의 어떤 파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문샷 프로젝트의 미국의 핵심은 현재 조기 암을 진단해서 사망률을 낮춘다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로 떠올릴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원격 진료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원격 진료하고 진단 부분들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진단 키트 쪽에 또 시세가 낮은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노믹 트리가 한번 꾸준하게 시세를 보이다가 장이 안 좋아서 1월 달에 이제 크게 밀렸죠. 온 바닥까지 거의 이제 밀렸던 그런 부분인데 기술적 반등과 숨고르기, 그다음에 기술적 반등의 바닥권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승사파 형태가 좀 일어났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지노믹 트리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19%까지 급등을 좀 했습니다. 10%대. 이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매수가 근처 부분까지 다시 현재 다시 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추세 이 바닥 박스권의 층의 지지를 받으면은 오후장이나 하루 이틀 뒤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매매 타이밍은 초록 밴드에 오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기 진단 관련된 키트주의 어떤 그 지노믹 트리 외에 다른 종목군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지노믹 트리였습니다. 의사계와 정부가 계속해서 강대강 매치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정말로 비대면 진료 전격 허용 카드를 좀 꺼내들게 된다면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격 진료와 또 진단이 함께 맞물리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오전에 전문가님께서는 좋은 가격대에서 이 종목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나도 이런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초록밴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셔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이중항체 그리고 ADC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바이오 관련해서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전반적인 바이오 의약품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화학 물질을 제조해서 만드는 약이 아니라요.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를 좀 기반으로 해서 제조한 약을 의미를 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좀 맞춰서요. 원리나 수혜주들까지 함께 차분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는 사실은 오리엔테이션의 이제 개념이었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 의약품의 발전 트렌드에 맞춰서 이쪽에 기술적인 이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바이오에 대한 어떤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어제 도표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1세대 바이오 의약품의 1세대는 이렇게 호르몬 계열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복제해내는 그런 부분의 1세대고 2세대 부분들은 단일 클론 항체, 면역 감문 억제제 약간 복잡하게 좀 되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항체를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복제해낸다. 미생물 통한 배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항체에다가 약물을 매달게 되면은 일반 화학 합성 의약품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노릴 수가 있다 하는 개념이 돼서 융합된 개념이 2.5세대 개념이 좀 해당이 되고 3세대의 개념은 현재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역세포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수 공격 무기를 약간 장착을 한다. 현재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한다. 이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신 기술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기술은 계속해서 3세대를 넘어서 4세대, 5세대까지 대체 의학까지 발전이 되고 있지만은 이 항암 임상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10년, 20년 또 그리고 또 각종 암에 대한 또 구체적인 임상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시장을 또 어떤 그 지배하는 또 시장의 파이를 지배하는 어떤 그 매출의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2세대에 머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기술적 트렌드하고 시장의 파이를 잠식하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많이 시차를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항체 보통 바이오 의약품은 어떻게 해서 만드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시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이제 미생물을 통해서 배양하는데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먼저 이제 DNA는 RNA 두 가닥으로 되어 있죠. RNA 두 가닥으로 되는데 이걸 분리하면은 RNA 한 가닥이 RNA가 되는데 RNA가 단백질을 만드는 원료고 이걸 통해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거의 못 알아듣죠.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지만은 이걸 잠깐 어떤 그 세포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간단히 원리를 생각하면은 세포 안에 핵이 있죠. 핵 안에는 DNA가 있습니다. 그렇죠. DNA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낸다 했을 때는 핵에서 전사를 합니다. 한 가닥짜리 RNA를 만들어내고 이게 핵 안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세포 안에서 가닥이 형성이 되죠. 여기서 현재 단백질 공장에서 필요한 주변의 단백질과 합성이 되면은 이게 현재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또 단백질의 원료 중에서 항체라는 물질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포의 면역 세포의 외부에 이렇게 돌기처럼 이렇게 만들어내고 돌기가 촉수이기 때문에 암세포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하는 어떤 촉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두 번째 그림처럼 이런 항체 물질이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전에 제가 DNA, RNA, DNA가 전사돼서 RNA가 전사돼서 세포 안에서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게 배출되는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면은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떠돌아다니는 어떤 항체
이 부분들이 항체입니다. 면역세포를 암세포하고 면역세포가 이렇게 수상돌기처럼 현재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 돌기가 있는데 이 면역세포의 PD-1이라는 부분하고 돌기하고 그다음에 암세포의 PD-L1이라는 이렇게 돌기가 딱 만나면은 같은 세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T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지는 못합니다. 못 만나게 좀 해야 되죠. 그래서 PD-1이라는 물체에 벙어리 장갑을 이렇게 씌우게 되면은 T세포, 면역세포가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PD-L1이라는 수상돌기에 벙어리 장갑을 씌우게 되면 이 항체죠. 이걸 T세포가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PD-1이라는 물질을 항체를 생산하면은 이게 항암제가 되는 거고 PD-L1이라는 물질을 항암제를 생산하면은 이게 현재 항암제가 되는 겁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모든 어떤 암세포나 T세포에서 PD-1이나 PD-L1을 가지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바이오 마커로서 발현율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항체 이 원리를 발견해서 어마어마한 항암제 시장을 거의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용체 돌기가 PD-1이나 PD-L1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많은 항체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임상을 통해서 찾아내고 바이오 마커를 통해서 어떤 치료 효율을 높이는 부분들이 중요한 치료 기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항암제, 바이오 의약품의 알파와 오메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공부해도 모르는 어떤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하게 정리를 좀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단일 클론 항체는 하나의 항체만 접근하는 건데 이중 항체는 두 개의 항원에 대해 접근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약물 항체 결합체, 그러니까 안티바디 드럭 콘주게이트, 그러니까 항체하고 약물을 결합을 시킨다. 어떻게 결합을 시키느냐? 이렇게 좀 돼 있죠. 그래서 옷 꼬리표, 가격표처럼 이렇게 링크를 달아서 일반 의약품, 이렇게 화학 합성 의약품을 해서 암세포에서는 이렇게 터져서 이게 발현이 되고 일반 세포에서는 안 터지게끔 하면은 선택이 되겠죠. 표정항암제 쪽이 되기 때문에 약물 항체 결합체 ADC가 대세로 작용이 좀 되고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요거에 대한 기술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현주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런 드라마틱한 기술이 있는데 이런 종목이 바닥일 리는 없겠죠. 많이 오르는 상태인데 그래도 지금 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될 만한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자세한 부분들은 잠시 후에 다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슈 포커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인 가장 베이스적인 원리를 좀 보자면 면역세포의 돌기세포 그리고 암세포에 나와 있는 돌기세포가 함께 좀 만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DC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꼬리표를 좀 단다라고 생각하면서 암세포를 만났을 때는 터져서 발현이 되지만 일반 세포를 만났을 때는 터지지 않게끔 만들어서 정확하게 표적을 좀 타겟팅하는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좀 쉽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일단은 바닥에 있는 수혜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종목들 골라내는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종목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체크하고 넘어가 볼 텐데요.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 중 AS에 볼 종목은 1월 11일에 소개해드렸던 케어랩스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굿닥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비대면 전면 허용카드 관련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얼마나 힘을 좀 더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예. 자, 원격 의료 쪽에 대해서 했을 때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원격 의료 관련된 어떤 플랫폼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굿닥, 쪽닥, 그다음에 닥터나우 이런 어떤 부분들의 업체들이 많은데 현재 굿닥을 이제 브랜드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쪽 부분들은 현재 미용 헬스케어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개가 좀 되죠. 그래서 그 중에 여신 티켓, 강남 언니, 그다음에 이 업체에서 말하는 바비톡 이런 브랜드의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현재 바비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장성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케어랩스를 좀 말씀 좀 드렸고요. 또 최근에 이슈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의료 원격 의료가 열리지 않을 걸로 좀 생각이 됐는데 마침 이런 그 사회적 사태가 좀 벌어지면서 갑자기 원격 의료 시대가 열렸다. 약간 아이러니컬한 움직임들인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연속 이틀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제시를 좀 했고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연속 이틀 상한가 보이고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일선을 타고 약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한 번 더 슈팅이 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조정 시 2차 매수 시점을 노리실 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AS 종목 살펴봤습니다.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확한 정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초록밴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다양한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혜주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3위는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레고캠 바이오 오늘장 3위 동메달입니다. 최근 좀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인 것 같아요. 기사 보니까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ADC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협업에 나서겠다라고 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 때문에 동메달로 좀 꼽아주셨을까요? 예, 의료적인 트렌드에서 이제 대세로 작용된 것은 약물 항체 결합 두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약물 항체 결합에 대한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링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흔히 바이오의 어떤 그 의약품의 3대장으로 볼 수 있는 종목 부분을 꼽으라면은 레고캠, ABL 바이오, 알테우젠 이렇게 세 개를 꼽는데 그 중에서 링커 기술에 대한 독보적인 것, 다양한 링커 기술의 위치가 적용이 될 수 있지만은 현재 약물의 어떤 고른 어떤 효능을 보이기 위해서는 똑같은 위치의 항체에다가 약물을 현재 매달아야 되는 거고요. 또 정확하게 암세포에서만 또 이런 부분 링커가 끊어지고 안에 어떤 그 부분이 톡신 부분들이 터져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기술적 노하우가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이제 부분들은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어떤 기술적인 요약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폭탄처럼 생긴 것이 이제 톡신, 다시 말해서 화학성 의약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링커를 매달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로열티 수출 최근에 2022년 연말에는 1조 6천억 정도의 암젠에 공급하기도 했고 많은 어떤 그 기술 어떤 수출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를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ADC 관련 라이센스 계약 쭉 나와 있죠. 계속해서 현재 계약 규모나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밸류에이션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의 부분들은
바로 그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의 허투라는 항체 물질에 대한 일상 이제 비교한 결과 높은 어떤 효능을 이제 발휘하고 있는 그런 그 데이터도 일단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레고캠 바이오를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레고캠 바이오의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이 탄생 파동이 좀 나왔죠. 3개월 주기 사이클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이 10월 달부터 좋아졌는데 10월 말부터 좋아졌는데 10월 초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연초에 대한 기대감들이 물씬 풍기면서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중 눌림목 조정, 이 냉단점에 이제 지지를 받고 이 박스권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려고 행보를 좀 해주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은 N자형 흐름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가 뭐 충분히 이제 동메달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3위 동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레고캠 바이오고요. ADC에 있어서 링커 기술이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암세포를 타겟팅해서 연결을 한 뒤에 터지게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가장 잘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필요하다,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할지 또 매도를 해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초록밴드 미리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정확한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2위는 ABL 바이오입니다. 네, 2위는 ABL 바이오입니다. 앞서서 살짝 좀 언급해 주셨습니다. ABL 바이오 3대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중 항체 기술을 좀 기반으로 해서 항체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메달로 꼽아주신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네, 앞으로 이제 기술 로열티 수출 부분들이 왕성하게 좀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ABL 바이오는 물론 약물 항체도 하지만은 이중 항체가 이제 전문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이 그림은 T세포하고 암세포가 있는데 T세포의 돌기와 종양세포의 돌기 이 사이에 어떤 항체 물질 이 두 가지 이제 이 타켓을 하고 있죠. 종양세포에 타켓을 하든가 종양세포에 두 개를 타켓을 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쪽의 기반은 T세포에 이제 타켓을 해서 이런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이제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어떤 작용을 하느냐 플랫폼은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랩바디 B, 그랩바디 T, 그랩바디 I라고 보는데 그랩바디 B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은 BBB 셔틀이라고 해서 이 항체 물질이 뇌혈관 장벽을 뚫어주는 항체의 기술, 항체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랩바디, 그러니까 뇌세포의 혈관 혈류를 뚫어주는 항체, 이걸 통과할 수 있는 항체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 약물을 좀 매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반, 그러니까 치매 치료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뇌혈관 그를 뚫어주는 어떤 현재 항체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이걸 기술 수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가장 시장의 어떤 지배력이 또 이슈가 좀 되고 있다. 이걸 현재 기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다 약물 항체를 매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에 대한 플랫폼의 기술력이 워낙 독보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그랩바디 T는 이제 T세포, 면역세포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많은 어떤 항체 물질이 이제 PD-1이나 PD-L1처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옴BB라는 다중항체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를 찾아내서 특화된 항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요거를 통해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임상을 해서 비임상이나 임상 초기 단계에서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술력도 확실하게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이제 그랩바디
I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요. 또 약물 항체 기술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보다는 조금 더 앞선 기술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ABL 바이오의 차트의 모습. 물론 이제 시총은 레고캠 바이오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들도 약간 차트가 비슷하게 좀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상승과 조정 그리고 현재 역연자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와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BL 바이오를 현재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다만 시총이 무겁고 많이 시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 정도는 더 상반기에 있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은메달 살펴봤습니다. ABL 바이오고요. 기술 이전에 대한 로열티를 좀 받아갈 수 있다라는 장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또 금메달 만나보겠습니다. 금메달 어떤 종목일까요? 금메달은 ST큐브입니다. 네, 금메달 종목 ST큐브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암과 관련해서 많은 치료제를 좀 내놓고 있는 기업인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금메달로 뽑아주셨을까요? 네, 자, 암세포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PD-1하고 PD-L1이 만나서 만나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 기전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런 부분인데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 PD-1하고 PD-L1보다 더 뛰어난 어떤 그 부분의 어떤 항체 물질을 좀 찾아내는 기업인데 PD-1하고 PD-L1의 어떤 타켓 기전을 가지고 시장을 좀 현재 잠식하고 있는 업체가 키트루이나 또는 옵티보, 티센트릭, 임핀지 이런 어떤 그 약물들이 대체적으로 대세를 작용이 되고 있고 이 업체가 어떤 바이오 약품의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대표적인 면역 항암제 키트루도가 단일 품목으로 의약품 제1의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에서 현재 발견했던 기전 다시 말해서 이런 여기 이제 현재 BT-N1, A1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 상호명으로 현재 상품명으로 넬마스토바트라는 어떤 그런 물질인데 이 물질이 PD-L1보다 현재 발현율 다시 말해서 이 세포에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만이 현재 약물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 약물의 어떤 이 PD-L1보다 훨씬 더 발현이 뛰어난 그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PD-1L1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약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임상 이상밖에는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기술 로열 수출이 되면은 수존의 가치가 있다 하는 어떤 분석 보고서 제 주관적 견해뿐만 아니라 실제 보고서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첨예의 관심사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 2년 전에 한번 크게 시세를 냈다가 크게 이제 무너지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다시 한번 상반기에 이슈가 좀 타고 올라갔었는데 그 이슈가 나왔을 때 7월 달에죠. 한번 이슈가 크게 터졌을 때 지금 현재 4,000원짜리가 무려 6배, 현재 6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거의 온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술 로얄 수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다시 온바닥에서 새롭게 출발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시총도 가볍기 때문에 현재 ST큐브가 현재 금메달감으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임상 데이터에 힘이 좀 나타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들은 초록 밴드에 오셔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메달 종목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상으로 새롭게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또한 장점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금메달 종목에 대한 정보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초록밴드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에서는 이중항체와 ADC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돌기세포끼리 연결로 볼 수 있겠고요. ADC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타겟팅해서 암세포만을 터져서 발현시키는 방식이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로봇 진단키트, 반도체 쪽에 시세가 나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고요. 오늘 장 베스트 종목은 이노뎁입니다. 오픈 AI의 수혜를 받으면서 오늘도 주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